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 힘들다. 또 쉬운 일은 아니네. 용 소설도 역시 힘들구나. 그래서 전국에 천안전 씨들이, 천안전 씨도 집성촌이 있죠. 여기저기 집성촌을 이루고 살던 고창군 덕정면, 그러니까 고창군 덕정면 당촌마을이 천안전 씨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봉준이 거기서 출생을 하게 된데 10개월에 된 그 어린 핏덩이를 데리고 봉상면 구미로 와. 왜? 성인출. 거기도 성인이 출연한다는 그 전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거북이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산 모양이 거북이하고 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있었고, 경어선사는 직접 거북바위가 있었고, 뭐냐? 그래서 당촌마을에 전봉준의 어릴 때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거기야 봐, 전봉준 같은 사람도 아무나 됩니까? 보통 일은 아니죠. 당촌전씨로 불리기도 하는 천안전씨 문효공파예요. 전봉준 장군은 천안전씨 문효공파고, 경어선사는 여산송씨 소윤공파. 아이고. 또 이걸 확실히 해놔야지. 또 이걸 문효공파라고 이거 안 하니까 어떤 놈들이 자꾸 달라붙어서 나한테 지네 파로 가져가려고 자꾸 천안전씨 문효공파를 자꾸 바꿔. 이놈들이 나쁜 놈들 참 많지요. 천안전씨 문효공파. 전봉준이 이거를 뭐 문효공파 아닌 이상한 것들이 가져가려고 해. 안 돼. 그 다음에 경어선사는 여산송씨. 네? 경어선사는 여산송씨 소윤공파. 아이고 참 나쁜 사람들이 많아. 어떤 놈은 또 경어선사를 여산송씨라고 안 하고 뭘 알아야 되나? 쟤네 파로 안 오니까 은진송씨 같은 소리하고 자빠져 있네. 이 싸가지 없는 놈도. 아이 참. 어찌됐건 적어도 대도를 성취하지 못하면 착하게 살다 가자. 그래서 이 업이라는 거는 항상 따라붙는 거니까 잘 살아야죠. 그래서 저는 고창군 덕정면 당촌마을에 전봉준의 어릴 때 얘기가 전해지고 있더라. 당촌전씨라고도 불리는 천안전씨 20여호가 덕지덕지 모여 사는 곳이 고창이에요. 이들 전씨들은 상인은 뭐예요? 그때 당시로 그러니까 양반, 상인, 노비 이렇게 갈라져 있었잖아요. 상인은 장사하는 상인이 아니고 평민을 상인이라 했어요. 평민. 그냥 평민. 주로 뭐가 많아? 농부가 많지요. 상인도 그렇고 떵떵거리는 집안도 아니었더라 이런 얘기예요. 전봉준네는. 아시겠죠? 상인이라고 하기에는, 그렇다고 양반이라고 하기에는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몰락한 양반. 옛날에는 양반이라고 해봤자 돈 없고 가난하면 다 몰락한 양반이야. 근데 다행히 경어선사는 아버지가 부자였다 이런 말이야. 근데 이 탐관오리놈 때문에 쪽다 망해서 경어선사 아버지가 그래서 죽었고, 탐관오리놈들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또 전봉준 아버지 전창혁이도 뭐 때문에 죽어요? 저 고부군수 조병갑 이놈 때문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경어선사와 전봉준이가 서로 의기투합밖에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버지를 둘 다 탐관오리 때문에 잃어요. 아주 그냥 가렴 죽으죠. 그냥 삼정의 문란 이놈들. 그 최악의 극에 달했을 때 전봉주가 경어가 있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경어선사가
대선스님에도 불구하고 대도를 성취한 선스님에도 불구하고 전복룡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고 시대적 그런 상황이었더라 이런 얘기죠. 그저 시골의 평민으로 평민이 상인이요. 아까 저기 상인이 행세를 하는 신분층이었어. 그래도 조금 주변 사람들보다는 격이 높았죠. 공부가 가방끈이. 그러다 보니까 전봉준 장군 아버지도 서당 훈장, 전봉준도 서당 훈장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경허선사도 서당 훈장. 식자니까요. 이 당촌마을 뒤 언덕에는 전시들의 조상묘가 지금도 있어요. 당촌마을에. 에이. 대신 이제 이 경허선사 아버지 송독 있잖아요. 송독이는 뭐에 등해? 풍수지리에 등해. 우리 경허선사도 풍수지리에 등해. 풍수지리에 등해가지고 무안의 공산에서 거사를 처음에 테이프를 거기서 끊으라고 했는데 이 전봉준이가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듣는다고. 무안의 공산 가면 또 누가 있어요? 배상옥이가 있잖아요. 배상옥이가 그 위대한 동학농민. 이 전봉준만 유명한 게 아니었다니까. 거기에 배상옥이, 김계남이, 손아중이, 김덕령이 뭐 거기 저기 뭐야 스님도 하나 있어. 누구야 그게 몰라. 이때 병통덕은 풍수지리에 등하고 전창혁 역시도 풍수지리에 관심이 많았었어요. 둘이가 짝짝꿍이라. 그래가지고 있어왔던 관계로 서로는 뜻이 통했어요. 이제 연락을 했겠지. 이봐, 저기 뭐야 철로지요. 철로. 초명이 철로였으니까. 철로 데리고 와 여기 성인이 출연한다는 봉상면 9mm로 빨리 이사와. 이래가지고 이사가 돼서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전봉준 장군이 태어난 생가는 아니지만 13세까지 살아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거기로 뭐 누구요 대원군 뭐 비서 뭐 나성산이 이런 사람들이 거기 드나들잖아요. 보통 일이 아니야. 송독이 말하기를 이웃 동네 봉상면 9mm에 성인이 출연한다는 설이 있으니 전봉준을 낳자마자 전창에게 당장 이사할 것을 권했더라. 누가? 송독이가. 보통 사람 아니죠. 이에 전창혁은 마음이 움직여 2살 때이고 9mm로 이사해서, 여기서 2살 때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면 1살 이렇게 쳤는데 사실은 정확하게는 10살, 10개월. 10개월 때에 내가 조사한 바로는 10개월이더라고요. 이 2살이라는 얘기는 이제 만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2살도 아니야. 10개월 때에 이거 9mm로 이사를 해서 전봉준은 어려서부터 전주 9mm로 옮겨 살게 됐죠. 운명이죠. 뭐 그것도 다 운명이고 13세 때 옮겨요. 이동을 해요. 정읍으로 이동을 하죠. 그때는 이제 그래서 결혼식 경호선사 여동생과 결혼식은 정읍에서 치르고 또 그 정읍에서 죽어요. 경호선사 여동생이 고창이 아니고 13세 때 나오는 얘기. 13세 때 태인으로 13세 때 태인현. 지금은 태인이라고 하죠. 정읍 진안 태인 나오잖아요. 그 태인현 감산면 계룡리라는 도시로 지금은 정읍시 감곡면이라고 합니다. 태인이라는 건 또 따로 저기 독립이 돼 있어요. 지금은 황새마을로, 여기는 황새마을로 이사를 했으니 이때 경어의 부친은 신임 사또의 행포로 전 재산을 거의 다 잃고 들어놓았어. 오라병이 터져가지고. 그때 이제 저기가 전창회가 이사를 오게 돼요. 전 재산을 몽땅 빼앗기고 시름시름 앓고 있었으니, 그러니까 이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것을 전창혁이가 다 보지요. 아버지처럼 거기서 돌봐요. 경호선사랑 저기들을. 그것은 우라병으로 가슴이 쥐어짜듯 타들어가는 고통을 감수하고 하루하루를 견디다가 1857년, 그러니까 1857년에 경호선사가 8살의 나이에 그만 세상을 뜨고 말지요. 송두옥이가.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하늘이 통탄하고 땅이 꺼지는 슬픔이었던 것이었으니. 에휴.
그러다 보니 전봉준이랑 경허선사가 자신의 그 부친을 둘 다 똑같은 경우로 잃게 되면서 이 동학농민혁명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게 운명적으로 이렇게 돼버렸고, 이제 그들이 간 이후로 다시는 이제 그러한 그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두 인물이 나올 리도 없고, 그것이 민주주의의 바탕이 돼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돼서 농민 봉기가 일어나면서 이제 또 시대가 또 개항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그 민주주의의 표본이 되는 전봉준 장군과 경허선사가 그 바탕이 된 것으로 이렇게 하는 일들이 우리 역사상에 벌어져 있는데, 문제는 전봉준 장군은 뭐 그냥 통학 날리지만 우리 경허선사는 빛을 못 보잖아요. 이렇게 숨어서 한 많은 공로가 있고 이렇게 찌들찌들한 관계가 있는데도 어느 누구도 하려고 하질 않아요. 웃겨요, 아주. 그래서 이제 요거를 그나마라도 할 수 있었던 게 기회가 한 번은 왔었죠. 설정스님이 총무원장이 됐잖아요. 내가 설정스님 총무원장 되게 그래서 그냥 솔직히 말하면 엄청 꼬셨죠. 안 한다고 하시는데 그냥 해야 된다니까 왜 안 해? 해야지. 이래가지고 진짜로 뭐 어찌됐건 일이 잘못됐으니까 하지만 어찌됐건 그래도 나는 꼭 그 설정스님이 총무원장이 돼서 이 많은 일들을 해주기를 바랬었는데 일이 잘 못됐어요. 그 뒤로 경허선사 선양은 또 한 번 기회가 다시 와서 종상스님이 했어야 되는데 그 요물스러운 것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더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여자의 적은 여자야? 아니 내가 여자인데 내가 지네랑 똑같은 여자냐고 왜 덤벼. 온갖 중상무략을 다 한 것 같더라고요. 내가 중상무략할 게 뭐 있냐? 어? 그래가지고 또 이 종상스님이 방향을 못 잡으니까 결국은 뭐 종상스님 탓이죠. 좀 더 나를 살폈어야죠. 어쨌든 또 아쉬운 그게 갔고, 뭐 마지막 또 희망이라면은 설정스님이 다시 재기하기를 바라는데 지금은 뭐 날아다닌다고 하더라고. 날아다니면 좋지 뭐. 어쨌든 또 다른 기회가 오기를 바라고, 안 되면은 내가 끝까지 어쨌든 이 쐐기못을 박을 거니까. 그래서 이때 전봉준은 겨우 10달 만에, 10달만 써있네. 10달 만에 이곳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송두혹이 2해를 넘기면서 사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어린 전봉준을 본 거죠. 경허선사 아버지는. 그러면서도 우리가 나중에 크면은 봉준이하고 동리하고 같이 헌사를 나눠서 자식을 나누자라는 약속은 한 거죠. 그 약속을 이제 경허선사가 25살 되면서 그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혼인을 하게 되는데, 그 둘 경허의 부친 송독과 전봉준의 부친 전창혁 이미 자식을 서로 나누어 갖기로 약조하고 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더라. 이거 이웃마을 구만리가 있어요. 거기 그 경허선사 동네 옆에. 구만리는 본래 전주군 봉상면 지역이었는데 서당리가 있어요. 서당리로 구만은, 그러니까 서당리가 있는 마을이 그때 당시로는 구만리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간 곳이 구만리였나 봐. 구만은 원래는 구만이 아니라 궁만이었다고 합니다. 궁만. 활궁자. 그지? 그래서 활이 이렇게 휘어졌었대요. 그래서 궁만으로 썼는데 뒷산이 이렇게 활처럼 굽어 있어서 물구비가 이렇게 돌아간대요. 그래서 거기를 구만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궁만리, 원래는 궁만리인데 구만리라고 하고, 이제 그 동네가 서당리가 있어요. 구만리가 서당리로 변한 거죠. 내가 갔을 때는 서당리였어요, 거기가. 그래서 또는 물구비 안쪽이기에 그런 이름이 생겼다고 합니다. 궁만리, 구만리. 즉, 서당리. 그 서당이 왜 중요하냐? 경허선사 여동생도 거기를 다녔고, 경허선사도 다녔고, 전봉준이도 다녔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봉준은 어렸었겠죠. 아주 어리면서 따라다녔겠지, 그냥. 그렇지만 어쨌든 같은 서당을 다녔더라, 이런 얘기예요. 여기 전주군에 있는 봉상면 옆에 있는 구만리.
서당리라고 그래요 지금은. 전봉준의 거주지는 이제 홍상면 9mm니까 물고기가 돌아드는 산의 안쪽에 있었어요. 산의 안쪽에 있어서 이 서당리는 전봉준 장군이 그 봉상면 9mm가 훨씬 가까웠고 경허선사는 그 다리를 하나 신장로 같이 생긴 데를 건너가더라고요. 가까워. 신장로 하나 사이를 두고 이렇게 걸어다니는 그런 거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물급이 돌아드는 산의 안쪽으로 평평하고 양지바른 안전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더라 이런 말이죠. 평평해요. 대나무로 픽 가보니까 대나무가 그냥 하늘을 찌르듯이 자라 있는데 대나무로 핑 둘러놨더라고. 대나무로 핑 둘러싸여진 곳으로 병풍이 쳐 있어 아늑하고 그냥 마을에서도 약간 위쪽에 양지바른 장소에서 딱 있는데 딱 들어가도 명당 같았어요. 아름다웠어요. 굉장히. 왜냐면 사람의 발자국이 닿지 않게끔 다 막아놨더라고요. 근데 또 그걸 막아놓으면 내가 또 안 들어가느냐. 들어가야지.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나하고 그 우리 같은 회원이 둘이 그걸 뚫고 들어갔어요. 그냥 거미줄이 입안으로 막 들어와요. 막 거미줄 입안으로 들어오고 막 옷이 막 다 끓히고 막 그 가시 있잖아요. 가시나무라고 그러고요. 탱자나무라나 그런 거에 다 끓히고도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생각보다 굉장히 평온한 곳이었고 그 같이 갔던 동학농민 측의 그 뭐 회장인가 소장인가 뭐 한 사람들은 남자들인데도 못 들어가. 안 들어온대. 안 들어오든지 말든지 뭐 안 급했나 보지. 나는 급해. 그래서 들어갔어요. 어쨌든 그곳은 지금도 살아있는 생생한 장소로 그 홍상면 9mm 거기 가면은 그 동네가 이미 있어요. 지금도 있고 그거를 증명해주는 어르신도 계시고 그 마을에 가면은 그 마을 담벼락에 전봉준이 이미 그려져 있어요. 보고간민 제법구민도 써 있어요. 그리하여 봉준은 안정된 생활환경 속에서 성장하면서 이웃 마을의 서당리에는 서당이 있어가지고 동욱과 여동생 동희, 봉준이 함께 서당을 다니고 놀러 다녔더라 이런 얘기죠. 동욱이 8세 구암리 고향을 떠나 청계사로 출가한 이후 경허의 바로 아래 여동생 동희는 6살이죠. 모친과 함께 시흥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여동생 조그만한 동숙이도 같이 왔죠. 삼남매를 이고지고라고 써있잖아요. 어디에 써있잖아. 삼남매를 이고지고. 김태욱 스님이 써놨나. 그래서 이고지고 해가지고 갔는데 경허가 뜻밖의 거의 간지 8세에 갔는데 9세에 그 청계사로 출가를 하는 바람에 경허선사 어머니하고 여동생은 다시 내려와요. 청계사에 가서 조금 살다가 내려와. 그래서 그 집에로 고향으로 다시 내려오죠. 그래서 전봉준하고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동희하고는. 동희하고 결혼하게 된 이유도 가깝게 살아요. 13년, 13세까지 살았으니까 꽤 많이 살게 되는 거죠. 다시 내려와 전봉준과 이들은 전봉준이 13세가 되어 이거 9mm를 떠날 때까지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동희와는 가까워지게 됐고 이때 이들은 9mm와 구암리를 오가며 전봉준이 사는 곳은 9mm고 경허선사의 동생이 사는 곳은 구암리고 오가며 서당리 마을 그 중간 지점쯤에 서당리가 있어요. 신기하죠? 서당리 마을에서 같은 서당을 함께 다니며 서당의 훈장이 누구라 그랬죠? 송진사님. 내내 그 송씨네요. 그래서 훗날 부부의 평생 가약을 맺는 지중한 시절 인연을 쌓게 되었더라. 아따 좋겠네. 이처럼 동옥에 붙인 송독은 전봉준 장군 부친 춘창에과는 절친한 사이로 봉준의 출생지가 고창인데도 불구하고 고천 당촌마을을 잠깐 송독이 말하기를 이곳 봉상면 9mm는 성인이 출연한다는 길지이니 이사와서 봉준을 길러거라 라고 해서 끝끝내 핏덩이를 데리고 오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데 이 장면은 참 전봉준 장군 아버지가 대단한 분이구나. 아니 경허선사 아버지가. 경허선사 아버지가 참 대단한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뭐 아무리 친하더라도 남 잘 되는 꼴은 못 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일부러 말해서 이 전봉준을 오게 하고 전봉준과 경호선사가 보살을 이렇게 만드는 이 장본인들이 송두옥하고 전창혁이요. 어린 시절 이웃 동네 봉상면 구미리로 이사 살 만큼 그 둘의 우정은 돈독하였고 분난 자식을 낳으면서 서로 혼인하여 자식을 나누어 갖자는 굳게 맹세를 한 터였다. 오 마이 카드. 그래서 경어에 붙인 송독이 그 탐관오리의 횡포에 물레방앗간 하나만 남겨놓고 천석군이 거지가 돼서 있는 대로 칙닥칙닥 다 팔아가지고 그 누구야 김태읍의 그 인간경어 얘기에 보면은 있는 대로 다 팔아서 경복궁 건설에 원납금을 내라고 했답니다. 그러니 뭐 그 말은 아름다운 명령을 세금을 명령을 아름답냐? 그래가지고 이 경호선사를 날거지로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송독이 우라병에 들어가지고 일찍 잡고 해죠. 경호선사 8살 때. 동우에게의 동생 동희가 23세, 봉준이가 19세가 되어 성인이 되자 혼사를 거행하게 돼요. 누가? 경호선사가 앞장서가지고 집안에 어른이 없으니까 경호선사가 대신. 이때 동욱은 25세로 부친 송독이 없는 처지에 부모를 대신하여 혼주로서 다 해요. 모든 거를. 그게 남아있죠. 지금 저기가. 그게 전봉준 장군 아버지에게 보내는 연길과 의제가 있죠. 저지에 대신하여 혼주로서 1873년에 치르게 돼요. 1873년에 혼인을 해서 4년을 살고 1877년에 죽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때부터 경화의 운명은 파란을 예고하고 있었더라. 경호선사도 참 파란만장한 게 여동생이 전봉준 장군하고 혼인했는데 연년생으로 그 자식을 낳았어요. 뭐를 낳았어요? 성녀와 옥녀를 낳았죠. 성녀를 낳고 바로 또 옥녀를 낳다가 그 몸이 너무 약했답니다. 경호선사 여동생이 몸이 너무 약했는데 그 산후조리를 잘 못해가지고 죽어요. 전창에게 집안은 원래 살림세가였으나 아까 말했죠. 상민으로 하기에는 뭐하고 그렇다고 또 천민으로 살기에는 뭐한 그런 얼치기. 조부 때부터 이렇다 할 벼슬길에 오르지 못해가지고 가세가 기울기 시작해가지고 전답 쇠매지기로 그를 연명하는 형편이었더라. 그래서 전창혁이는 서당 혼몽을 하고 한약방을 했답니다. 또 가세가 기울자 전봉준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옮겨다니며 살았는데 특히 비기를 많이 믿고 또 전창혁이가 명당 풍수지리에 관심이 많았고 또 경호선사의 아버지 송두옥이도 또 풍수지리에 관심이 많았고 그러니까 저기 봉상면 구물이 성인출이라고 뭐라고를 하지를 않나. 또 전봉준의 아버지도 그런 데 관심이 많아서 봉준이네가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항상 비기만을 찾아서 돌아다녔대요. 명당짜리 쉽게 말하는 비기를 믿어서 천하의 명당이라는 곳만 찾아서 털을 잡고 살기를 좋아했더라. 누가? 전창혁이가. 그러니까 그분도 보통은 아니죠. 그래서 전봉준이 고창의 당촌마을에서 태어나자마자 송독의 권유로 윤영기를 보내는데 처음 이사간 곳이 아까 말하는 봉상면 구미리. 그 또 봉상면 구미리는 또 어떤 곳이냐면은 그 꼬리를 이렇게 발을 담궜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 만경뜰에서 누구요? 아까 그 소석가라고 불리우는 진묵스님. 진묵스님의 어머니의 그 터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만대 영화지지라 그랬잖아요. 그죠? 만대가 간다 이 말이야. 만대 영화지지, 만대 향화지지. 그렇게 말해요. 향이 만대까지 흘러가고 영화가 만대까지 흘러간다고 해서 만대 동안 사람들이 거다가 향을 피운답니다. 그러한 엄청난 곳. 그러니까 자기가 자식이 없고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출가를 한 덕분에 자손이 없어서 그렇게 어머니를 모셨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만경뜰에다가 거북이가 발을 담그고 있대요. 이게 이제 거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완죽은 봉상면 구밀이에요.
구미성인출. 근데 거기가 그 바닷가잖아요. 바닷가다 보니까 사람들의 왕래가 무진장 많고 생산물이 아주 풍부했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물자가 풍부한 그런 곳이라 구미성인출이라고 해서 거기를 명당자리로 꼽히던 곳이라 완주군 봉상면 구밀이었더라. 근데 내가 그 구밀이를 찾아가려고 갔는데 더 웃기는 거는 그게 상하가 있더라고요. 뭔가가 상구밀이 하구밀이가 아니라 상하로 갈라져. 어쨌든 갈림길에. 근데 제가 어느 곳을 갈까요? 알아맞혀 주세요. 했는데 그때 내가 상을 골랐는지 하를 골랐는지는 모르는데 아마 상을 골랐던 것으로 생각이 나요. 가니까 직방으로 들어간 거야. 그때도 그냥 짜릿한 전율이 느껴졌지요. 만약에 또 반대로 갔었으면 많이 헤맸을 거예요. 근데 그냥 가니까 거기에 들어가자마자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을 가니까 그 95세 먹은 어르신이 한 분 와 계셔. 그래서 내가 전봉준 장군에 대해서 좀 여기가 있다 해서 왔더니 그분이 전봉준 장군 박사랍니다. 영부자. 그래가지고 몸이 아팠다가 5개월인가 6개월 만에 처음 나왔대 여기를. 탁 시간이 맞아 떨어지면서 정말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도 있었어요. 그래서 후일에 동학의 지도자가 된 전봉준은 이곳 봉상면 구밀이방을 해서 김계남이를 만나죠. 김계남이도 뭐 성질이 보통이 아니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전봉준하고 많이 친하고 또 김계남이의 중매로 김계남이의 중매로 전봉준 장군의 그 첫째 딸 경호선사 여동생이 난 딸이죠. 성녀 전성녀가 혼인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살게 되잖아요. 그게 김계남이에요. 그 다음에 송이옥이는 경호선사의 작은아버지, 경호선사 그 여동생의 작은아버지죠. 함께 대원군의 밀지를 주고받는 장소로 여기서 봉상면 구밀이었잖아요. 이 구밀이가 보통이 아니죠. 지금 뭔 말인지 아시죠? 그것은 송이옥이 이거 출신. 내내 송이옥, 송헌옥, 그 다음에 송두옥이가 다 같은 말에 살았으니까. 경허에 붙인 송두옥의 동생으로 경허의 삼촌이 되고 인근에는 경허의 작은아버지로 또 송헌옥이가 또 살고 있어요. 송헌옥이가 아시겠죠? 근데 이 송희옥이는 혼인을 하지 않았어요. 송헌옥이는 혼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손주가 송용호라고 있어요. 송용호라는 분은 연락 좀 달라니까 죽어도 안 주고 아직도 못 찾고 있어요. 얼마든지 더 찾을 수 있는 이런 게 여건이 되는데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또 지쳐있고 내 할 일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 송헌옥이도 찾으면 거기에서 줄줄이 사탕으로 나올 텐데 찾고 싶다. 일찍부터 호사가로 대원군에 줄이다가 있는 송희옥이가 호사가라는 호랑방탕해요.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전봉준 장군이 서강범이 그 공초를 썼잖아요. 신문을 하니까 원래 송희옥이 그 사람 아느냐 몰라요. 그 사람은 호랑방탕한 사람이라 일정하게 정해진 주거가 없다라고 하는데 원래 희옥이라는 분이 대단한 그 사람도 내내 송두옥의 그 동생이니까 오직 했겠습니까? 뭐 안 봐도 비디오죠. 호랑방탕하고 이렇게 대범한 그런 기계를 갖고 있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송희옥이가. 근데 더 재밌는 건 뭔 줄 알아요? 경호선사가 송희옥이의 호를 뭘로 지어줘요? 호를 칠서. 야, 너 그 칠서를 보고 경호선사가 지었구나. 577자야. 그 다음에 서광서자고 빛날서. 아니 그게 중도가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칠서가 577자에 상서로울 서자야. 이거 중도가 있나요? 어떻게 있을까요? 근데 옛날에는 이런 거 다 칠판에 써주고 했는데 지금은 늙어서 어쨌든 거기에 경호선사의 땡땡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야. 경호사가 지어준 거죠. 큰아버지는 송헌옥이,
또한 동학에 깊이 관여하고 있죠. 송헌호기도. 송헌호기도 대원군하고 줄이 다 있고, 송헌호기를 대원군에게 소개시킨 거는 송희호기가 거기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네가 전부 다 큰아버지 송헌호기, 작은아버지 송희호기, 송두호기가 제일 위요. 그래서 동학에 깊이 관여했기 때문에 이곳 봉상면 구미리는 전봉준과 관계가 깊은 인연이 있는 풍주씨들과 관련이 있는 길지더라, 이런 얘기요. 길지였으면 뭐돼, 하기야. 이처럼 전봉준이 봉상면 구미리로 이사하는데, 이 봉상면 봐, 아주 대단하지요. 이거 봉, 그 다음에 날개상, 구미리, 거북구, 꼬리미, 아주 잘한다, 잘해. 길지였던 것이더라. 거북이등은 봉황이고, 여기는 봉황이고 거북이고, 봉황과 거북이에요. 봉황의 날개, 거북의 꼬리. 누가 이겨? 봉황의 날개는 전봉준이고, 거북의 꼬리는 거북이는 경허선사지였죠. 근데 이 구미리가 같이 봉상면 구미리가 연결돼 있어요. 이때 봉황이나 거북 등은 모두 제왕의 출현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여기서 끝나? 안 끝나네. 상징한다는 점에서 하고 여기까지 됐네. 어디요? 거기가 하나 더 하자. 경허에 붙인 송두옥은 고향말 우동면 고안리에서 경허를 낳고 절친인 천창역으로 하여금 전봉준을 낳은 후 성인이 출연한다는 봉상면 구미리로 전봉준을 이사하게 권하였던 것으로, 전봉준과 경허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됐던 연결 고리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더라. 전창역은 성품이, 전창역 또한 성품이 아주 말도 못해 세겠지요. 그러니까 전봉준 같은 자식을 낳았겠죠. 성품이 곱고 대범하였으며 매사가 반듯한 행동을 보이고 있어서 동옥에 붙인 송두옥과 의기가 잘 투합됐겠죠. 그죠? 잘 투합돼요. 성인이 출연한다는 친구의 말을 그대로 믿고 이사할 정도로 그들은 두터운 우정을 자랑했고, 이때 전창혁이 역시 풍수질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맨날 이 전창혁에는 이사를 갈 때 비기가 아니면 안 가. 그들의 의기였던 것이다. 특히 송두옥은 자신의 아들을 제치고 전봉준에게 그 명당자리를 기꺼이 내어줄 정도로 군자의 대범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가히 송두옥의 인품은 짐작할 수 있다며, 나쁜 놈 같으면 자기가 먼저 살려고 이사 갔을 거야. 그런데 전봉준에게 그걸 내줘요, 명당자리를. 그 후 전봉준은 대원고의 후원으로 김계남, 송이옥과 더불어 이곳 구미리에서 나성산이를 만나고, 그죠? 구미리에서 거사를 도모했음도 모두의 인연의 소치로 하늘이 이곳을 점지하였더라, 이런 얘기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 넘어가네. 하나 더 보자. 멋있다. 짠! 우동면, 우동리, 봉상면, 구미리. 누가 쎄? 누가 쎄? 우동면, 우동리하고 봉상면, 구미리하고. 우동면, 우동리가 쎄. 우동면, 우동리는 경허선사, 봉상면, 구미리는 전봉준. 오마이 갓! 어쨌든 더 쎄.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다음은 사홍선이 있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다음은 경허 대선사와
선봉준 장군에게 바치는 옛날 애국가가 있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가 앙선 대한사랑 대한으로 길이 여전하세. 다음은 산해가가 있겠습니다. 몸은 비록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날 반가웠게 한 마음 한 뜻으로 부처님의 성전에 다시 만나세. 성불하십시오.